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20대를 이해하는 시간, 라디오 홍대입니다. 지금 시그널 뮤직이 나가면 저 밖에서 PD와 작가들이 막 목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자, 오늘 불금 정말 실제로 홍대에 가고 싶은 기분인데요. 지금 나이가 나이입니다. 20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연애와 사랑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연애 패턴과 방식, 가치관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20대는 연애와 결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윤형 칼럼니스트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 인스턴트 연애, 썸만 타는 20대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자, 실제로 20대가 이런 연애를 하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까? 제가 인스턴트 연애나 썸이 많은지에 대해서까지 알 수는 없는데요. 네. 그 연애를 하는 비율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자 네. 그 최근에 읽은 일본의 청년 세대에 관한 책에서 일본의 20, 30대의 70% 정도가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요. 네.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역시 몇몇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도 비율이면 그저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안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을 썸과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20대라고 해서 청춘이라고 해서 막 하고 싶다고 연애가 막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70%가 연애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 한국 비슷하다. 야, 요건 좀 생각보다 높은 수치네요. 자, 같은 20대라고 쳐도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은 또 연애 패턴도 다를 거고 지금 인생의 주요 목표가 다릅니다. 네. 20대 초반, 현실적 문제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좀 순수한 연애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합니다. 네. 요즘은 10대 때부터 자신이 나중에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거든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여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사례들을 보면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더라도 취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연애하는 것보다 취미생활하는 게 시간 덜 쓰고 돈 덜 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연애 대신에 취미다. 이거 제가 순진했군요. 아,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20대 후반부로 오면 결혼이라는 현실에 좀 부담이 커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흔히 3포 세대라고 할 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연애보다는 결혼이 또 결혼보다는 출산이 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20대 젊은 층, 30대 초반까지도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안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행동이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장기 연애 지속자들의 경우에 긴 연애를 하고 있긴 한데 결혼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힘들어서 결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결혼이란 행사 자체에 대해 쓰는 액수만 문제인 게 아니라 네. 특히 직장인 여성의 경우는 회사에서 결혼한다고 하면 출산할 거냐,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함부로 말을 못한다고 해요.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척들은 사실 애를 낳으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회사에선 낳으면 너 계속 못 다닌다는 식의 압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아이 낳고. 심지어는 대학원에서도 박사 받기 전에 애 낳지 말라는 식으로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경우 있다 그래요. 이게 이만저만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하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청년층 때 남녀가 자유로운 연애를 하지 못하면 남성과 여성, 성별 간의 대립관계도 좀 커지는 현상이 우려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김치녀, 된장녀 이렇게 비하하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개저씨 그리고 김치녀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젊은 직장인들 특히 여성들은 개저씨라고 부르면서 중년 남성에 대한 혐오가 강하고요. 네. 젊은 남성들은 또 한편 김치녀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을 비난합니다. 네. 이 그 단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저씨는 자기가 무례한지 모르고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암암리에 성희롱을 가하는 남성, 네. 또 김신현은 여성의 이점은 다 누리고 다른 부분에선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식이군요. 자, 그럼 반대로 여성들이 남성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에선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평등을 이루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해외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요즘 여행을 여성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 선진국 사람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남녀 평등 의식도 대단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국 사회와 한국 남성이 굉장히 후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업 문제나 가사노동 분담의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아이고, 이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애라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달달하고 청춘의 뭐 이 권리처럼 누리는 거지만 사회적으로는 연애가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소통 교감시키면서 네. 서로 현실감을 찾아나가는 또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연애 상담 많이 범람하는 것 같은데 연애는 70%가 안 하는데 연애 상담은 범람한다.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네. 또 최근에 유행하는 연애 상담 프로그램 보면 특이한 게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징조에 대한 해석을 묻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겪는 상황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몹시 따집니다. 네. 그런 거는 많은 이들이 연애를 못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평균적인 삶에 대한 강압이 더 심해졌다는 징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연애를 못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루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좀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정서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문맥에서 지금 내가 겪는 게 정상적인 연애 패턴이에요? 이런 질문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한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이 네. 청년들이 연애하지 못하는 상황, 사회적인 대처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연애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네. 연애하기 싫은 사람을 규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연애를 하라고 요구하기보단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등 다른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네. 오히려 해법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홍대 한윤형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